안녕하세요. 이종숙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할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름다운 그림책은 나에게 꿈이 있다면입니다. 이 책은 작은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에 공감하실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작은 땅, 작은 집, 작은 정원.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작은 것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 호두할미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조용필의 꿈.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눌 문장은 이래요. 나에게 작은 땅이 있다면 그곳이라고 부를 거야. 그곳은 흐린 날이건 맑은 날이건 나에게 집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땅을 그곳이라 부르고 그곳은 나에게 집이 되어줄 것이라 말하네요. 편안함과 안식을 느끼는 공간이라 그럴까요? 그린 할머니는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지 않는다면 어떤 장소가 진정한 집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곳이 곧 안식처라는 점에서는 공감이 가요. 땅이 작아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집이 아닐까요? 호두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땅이 집이다라는 말에는 일단 공감하기 어렵고요. 편안함과 안식을 느끼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호두 할미는 텃밭에 잡초들이 생각나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땅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안식처가 될까요? 다음 발췌문은요. 나에게 작은 집이 있다면 사랑이라 부를 거야.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장갑처럼 따스하게 감싸줄 거야.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장갑처럼 따스하게 감싸줄 거야? 사랑을 집으로 표현한 점은 공감하시나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줄까요? 호두 할머니는 공감하시는지요? 저는 사랑이 집이라는 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작은 집일지라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집은 가장 따뜻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긴 하지만요. 따스함, 감싸줌이 곧 사랑인데 그렇지 않은 집이 많다는 거죠? 네. 가끔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 보면 가정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어른이나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과연 집이 사랑일까? 지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게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폭력을 보면요.
남의 일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없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은데 말이에요. 맞아요. 다음 문장은 나에게 작은 정원이 있다면 온 세상이라 부를 거야. 온 세상 가득한 뿌리와 씨앗은 내 마음과 영혼을 넉넉하게 해줄 거야 라고 써 있네요. 정원 속의 뿌리와 씨앗들이 마음과 영혼을 넉넉하게 한다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정원이 온 세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에 대해 호두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원은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서도 온갖 생명이 자라고 움직이는 걸 보면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공간이 큰 세상처럼 느껴지는 경험이랄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호두할미와 그린할미가 진행하는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승환이 부른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은 나에게 작은 연못이 있다면 놀라움이라고 부를 거야. 놀라움은 물 위와 물 속에 사는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모두 보여줄 거야. 작은 연못의 이름을 놀라움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놀라움이 물 위와 물 속에 사는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모두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린 할머니는 이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글귀에서 무한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있네요. 호두 할머니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공감하지 않아요예요. 왜요? 이 내용으로 보아 3살에서 4살 정도의 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내로서는 놀라움보다는 알 수 없음이라 표현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의 일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큰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멋지다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제가 큰아들이 6살 때였을 거예요. 아들이랑 강남 성모병원에 일주일에 2번씩 갔었어요. 그 사건이 있던 그날 아들과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저기 보이는 저 핑크색 건물이 삼풍백화점이야 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저기 한번 들렀다가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뉴스에 보니까 저녁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리와 함께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화려한 곳이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아름다웠던 그곳이 누가 그렇게 되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셨군요. 네. 저는 그 근처를 그때는 가보지 못했고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뉴스였죠. 한 사람이라도 구조되기를 기도하며 뉴스에 귀 기울였던 그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다음 문장은요. 나에게 작은 배가 있다면 보물이라 부를 거야. 보물은 내 마음도 귀한 것을 가득 싣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줄 거야. 이 문장을 보면 작은 배는 보물이라고 부른다면서 마음에 귀한 것을 가득 싣고 있다고 하는데 호두할미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배가 우리의 꿈이나 목표를 상징한다고 느꼈어요. 작은 배라도 보물이 실려 있다면 그 배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보물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린 할머니 생각은요? 아, 저에게도 작은 배와 보물이 있네요. 첫째, 보물은 가족과 주변에 함께하는 친구, 주변인들이죠. 그 중에서 호두할미,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연. 다음 문장은 나에게 작은 자전거가 있다면 날개라고 부를 거야. 날개는 어디든지 나를 데려가서 많고 많은 것을 다 보여줄 거야 라고 적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작은 날개라 표현하네요. 이유는 어디든지 데려가서 많고 많은 것을 다 보여줄 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린 할머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나요? 예, 날개라는 표현이 아주 멋진데요. 자전거를 잘 타지는 못하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 맞네요. 그렇다면 호두 할머니는 이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네, 물론 공감합니다. 저희 세대가 어린 시절 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거 아시죠? 예. 그 시절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걸어서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그 시절 서민들이 탈 수 있었던 건 자전거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가 있었어요. 요즘처럼 아이들 자전거는 있지도 않았고 그 자전거를 타고 종로에 있는 중앙시장에 농사지은 물건을 팔러 가셨어요. 그 자전거 타고 시내까지 갔다 온다는 것이 신세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들게 자전거를 배웠어요. 이거 달려가다 뛰어 타는 식으로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를 뭐 어른처럼 굉장히 잘 탔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새벽에 아버지랑 함께 자전거에 물건을 싣고 그 중앙시장까지 종로에 있는 갔다 오곤 했었거든요.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린 할머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자전거가 주는 상징성,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자전거가 없었고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인데요. 자전거가 없고 정말 이렇게 지대가 되게 높은 곳에 살았어요. 근데 오빠가 한 2번 정도 저희 막내 오빠가 청계천에 대리점을 다녔었는데 오빠가 한 2번 정도 자전거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출퇴근을 한 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바이를 오빠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저는 어떻게 저렇게 무섭지 않나 하는데 그 진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걸 보면서 와 우리 오빠 진짜 멋지다. 자전거가 날개가 맞았네요. 네, 진짜 날개라는 이 단어에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다음은 나에게 작은 식탁이 있다면 즐거움이라 부를 거야. 즐거움은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써 있으면서
이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눌 때 정이 든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자리가 식탁이니 식탁을 즐거움이라 부를 거야 라고 한 말에 공감이 가긴 해요. 그린 할머니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식탁이 즐거움이라는 건 저희 아이들 자랄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아빠한테 자기들이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면 아빠는 그걸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그때가 행복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식탁은 즐거움이 아니라 북새통이에요.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딸 말 빌이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조금 컸어도 아직은 조금 그런 분위기예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것이 행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음 문장은 이런 글귀가 있네요. 나에게 작은 의자가 있다면 평화라고 부를 거야. 평화는 친구들이 올 때까지 내가 푹 쉴 수 있도록 나를 안아줄 거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쉴 수 있게 해주는 의자를 평화라 부른다고 하네요. 호두할미는 작가의 이러한 표현에 공감하실 수 있나요? 일단은 공감을 해요. 그 이유는 저는 늘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오래 서 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럴 때 크고 넓적한 그런 안락 의자가 아니라 작은 의자, 엉덩이만 걸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가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주변에 내가 걸터 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일단 불안해요. 그렇다면 그린 할머니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도 공감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뭐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딘가에 앉고 싶고 잠깐 쉼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의자는 평화 그 자체이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너 한경일이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호두할미와 그린할미가 진행하는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다음 문장은 나에게 작은 개가 있다면 기쁨이라고 부를 거야. 기쁨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든든히 지켜줄 거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작가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개라고 표현하고 든든히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데 그린 할머니는 작가의 이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 않지만 호두 할머니를 보면 느낄 수 있죠. 호두 할머니는 공감하실 것 같으신데요. 어떤가요? 저는 100% 공감입니다. 그린 할머니 혹시 오수의 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주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다 떨군 채 잠이 들었는데 마른 풀밭에 불이 붙어 그가 기르던 개가 개울물에 몸을 적셔서 불이 더 이상 주인에게 번지지 않게 하려고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주인을 살렸다는 그 개 말인 거죠? 네, 맞아요.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한다잖아요. 호두처럼요. 네, 맞아요. 2021년인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코로나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데 호두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끙끙 앓고 그러고 누워 있는데 제 벽에 옆에 머리를 대고 옆에서 자지를 한다. 또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번 문장도 동물에 관한 이야기네요. 나에게 작은 고양이가 있다면 호기심이라 부를 거야. 호기심은 나를 웃게 해주고 절대 화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적고 있어요. 나무 위에 아이와 작은 고양이가 올라가 놀고 있는 장면이 있고 작은 고양이를 호기심이라고 하고 호기심은 자신을 웃게 해주고 절대 화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린 할미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호기심이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는데 조카 집에 한번 방문하니까 고양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낯을 엄청 가린대요. 고양이가? 네. 그래가지고 그냥 조카가 가두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관찰을 잘 못하긴 했어요. 호두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아이는 자기 주변의 모든 물건이나 장소 또 동물들에게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가며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런 문장이 있네요. 나에게 남동생이 있다면 하늘이라 부를 거야. 하늘은 나를 숨쉬게 해주고 우리를 날아다니게 해줄 거야. 이 문장을 보니 갑자기 남자는 하늘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옛날에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하는 말,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반박하는 말로 땅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하늘은 돈 주고 살 수 있냐? 또 이상한 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아 남동생과 함께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린 할머니는 이 그림과 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남동생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좀 있는데 남동생 대신 오빠들이 있죠. 근데 오빠는 든든한 하늘 같은 존재예요. 특히 큰 오빠가 그런 분인데 정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먼저 가셨군요. 네. 지금은 막내 오빠가 제 마음속에 하늘이랍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나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노래라 부를 거야. 노래는 우리가 계속 걸어야 할 때 내 기분을 달래줄 거야. 그림을 보면 둘이 신나게 놀고 함께 노래 부르며 손잡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여동생이 계속 걸어야 할 때 내 기분을 달래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호두 할머니는 공감하시나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말에 공감이 가요. 가끔 엄마의 일로 힘이 들 때 여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남동생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린 할머니도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저도 좋죠. 오빠가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동생은 정말 친구 같은 든든한 조력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즘 나이 들면서는 동생네 집에서 가끔 모여서 파자마 파티를 좀 하고 해요. 그렇게 여동생들하고는 그런 게 통하지만 오빠들하고는 그냥 든든한
그런 의지하는 사람 정도더라고요. 오빠들하고 파자마 파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 김세환이 부른 이 친구였습니다. 다음 문장은 나에게 작은 책이 있다면 친구라고 부를 거야. 친구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적고 있는데요. 작은 책을 친구라고 하고 친구는 언제나 함께 한다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덧붙여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그린 할머니는 공감하시나요? 네, 100% 공감이죠. 책은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책이 이어주는 인연 덕분에 노후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호두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책이 친구이며 언제나 함께 있다는 말에 공감을 해요. 책은 항상 곁에 있었던 게 맞고요. 살면서 상처로 힘들어할 때, 누군가를 잃어 슬플 때 함께 했던 것도 책이고 책 속에 희망을 찾았던 것도 있고요. 현재의 나를 있게 한 것도 책이고 그 책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린 할머니나 내처럼 책으로 함께해서 책으로 방송도 하고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친구처럼 책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 문장 이어나가 볼게요. 나에게 작은 침대가 있다면 둥지라고 부를 거야. 둥지는 내 생각과 꿈을 품어주고 나를 편히 잠들게 해줄 거야.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호두 할머니에게 둥지란 어떤 곳일까요? 어른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를 혹시 들으셨어요? 잠자리는 따숩고 사람은 잠자리가 편해야 해. 이런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셨죠? 어른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질문이 시작되고 또 끝도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둥지의 뜻이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이래요. 내 생각과 꿈을 품어주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아늑한 곳. 그것은 엄마의 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린 할머니는 다른 생각이 있으실까요? 예, 따스하고 포근한 그 둥지가 불편하다면 어떻게 건강이나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저희 가정이죠. 그러니까 네. 그곳이 아주 편안한 둥지랍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써 있네요. 나에게 작은 꿈이 있다면 너라 부를 거야. 넌 하루하루 나의 삶에 마법을 불어넣어 모든 꿈을 다 이루게 해줄 거야. 그림의 엄마가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나오면서 꿈이 너이고 너는 나의 삶에 마법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하는데
이 장면과 그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호두 할머니? 예, 갑자기 내가 내 아이를 안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났고요. 엄마들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린 할머니는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첫 아이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라는 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때는 다른 거는 안 보고 그냥 아이만 보고 살았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꿈을 너라고 부르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꿈이 그림 속의 아이처럼 나와 함께 걷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그 말들이요. 오늘은 우리가 작은 것들이 주는 큰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은 땅, 작은 집, 작은 연못, 작은 정원, 작은 배, 작은 자전거, 작은 식탁, 작은 의자, 작은 개, 작은 고양이,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작은 책, 작은 침대, 작은 꿈처럼 삶 속의 작은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주는지 말이죠.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만의 작은 것들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오늘은 니나 레이든이 글을 쓰고 멜리사 카스트리온이 그림을 그린 나에게 작은 꿈이 있다면 책으로 우리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방송은 호두 할미와 그린 할미가 진행하는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였습니다.